문희정의 핫 키워드. 지금 이 시각 가장 뜨겁고 또 궁금한 국제 이슈 다각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문희정의 핫 키워드,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그 이후에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네. 북한 미사일 발사장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딱 나오니까 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 뉴스들 다 따라다니기 힘들지 않으세요? 워낙 많은 뉴스가 쏟아지잖아요. 예. 네. 자, 우선 이번 북한 관련 보도 내용부터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리면요. 네. 38로스는 상업용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일부 구조물을 다시 짓는 작업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일 사이에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앞서 북한은 지난해 미국과의 협상이 시작될 무렵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레일을 이용해 로켓 추진체를 발사대 위로 올리는 이동 구조물과 엔진 시험대를 해체하는 작업을 시작했지만 최근 포착된 위성 사진에서는 레일식 이동 건축물이 다시 조립되는 중이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포착된 움직임이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는 건 이곳이 그만큼 중요한 곳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공식 명칭이 서해 위성 발사장인 동창리 발사장은 2009년에 완공된 북한에서 가장 큰 미사일 엔진 실험장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장착되는 로켓 엔진 실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 쪽에서는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ICBM이라는 게 핵탄두를 탑재한 채 5,500km 이상의 장거리를 날아가서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이 ICBM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개발에 성공하면서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된 미국 입장에서는 위협감이 커진 상황인데요. 그래서 미국이 끊임없이 북한에게 영변 핵시설 연구 폐기와 더불어서 ICBM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응들이 네. 더 민감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앞서 38로스는 분명 동창리 발사장의 움직임이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죠. 지난달 16일이요? 그렇죠. 지난달 네. 16일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거죠. 또 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였다라는 분석 역시 맞지 않는 게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 동창리 발사장의 해체와 국제적 검증을 약속한 바가 있고요. 회담 전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모든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회담을 성공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굳이 남한과의 신뢰도 저버리고 또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할 가능성은 낮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한국 주류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마치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저버렸다, 포기했다, 이런 것처럼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질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사를 접하는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당연히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언론에서 수많은 억측과 부정적인 결과들을 증폭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회담이 결렬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온갖 추측성 기사와 대북 강경 발언들을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언론 보도를 사실은 비판적인 시각에서 냉철하게 보고 듣는 자세가 더 요구되기도 하는데요. 자, 북한처럼 이렇게 폐쇄된 나라라든지 통제가 심한 기관들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정보 통제가 많은 곳에 대한 내용일수록 역설적이게도 의도적으로 조작이나 왜곡된 정보를 주거나 심지어 허위 뉴스를 생산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잘못된 정보를 주고 특정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면 다른 언론사들이 또다시 이를 받아서 확대 재생산하는 전형적인 과정을 밟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처음 기사가 나온 언론 그리고 보도 내용에 인용된 출처를 잘 살펴봐야 될 중요성을 저도 느끼는 게 그래서 제가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드릴 때
이 네.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한 보도가 38로스에서 나왔다라고 일부러 제가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이 38로스라는 곳에서 첫 보도가 나왔고요. 동시에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약자로 CSIS라고 하는데요. 이 싱크탱크 기관도 같은 날 자신들이 운영하는 북한 전문 사이트인 분단을 너머를 통해 상업 위성 사진을 확인한 결과 북한이 서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을 신속히 재건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보도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언론들도 일제히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죠. 네. 근데요, 이전부터 사실 이 언론들은 주로 미국 대북 강경파의 입장에서 북한 관련 사항을 다뤄왔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논조가 북한에 대해 훨씬 민감하고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이해 없이 이들의 보도를 코디고대로 확대 재생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도 좀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나요? 네. 지난해 11월에요. 사실 미국 하원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하원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때 무슨 얘기들이 나왔냐면은 대북 강경파가 민주당이 훨씬 많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방해를 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때 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단을 넘어라는 그 비욘드 패럴 본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네. 거기를 통해서 약 20곳으로 추정되는 북한 내 미신고 미사일 기지 중 13곳을 확인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걸 뉴욕타임즈가 전하면서 북한의 거대한 사기극을 보여준다고 보도해서 파장이 커졌는데요. 당시 이 보도는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북한이 북미 협상을 통해 트럼프 정부를 기만하고 있다는 여론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뭐 당연히 우리나라 언론들도 일제히 이 보도를 받아쓰기 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거든요. 네. 근데 밝혀진 바로는 CSI 보고서 내용은 이미 미국 당국이 지난 2003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고 북미 협상 무용론을 부추기려는 미국 대북 강경파들의 언론 플레이라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제기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막 한참 들끓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싹 사그라지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번 사안도 평론가님께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네, 아직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사소한 사안들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보면 의외로 답은 간단한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평화를 좋아하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리고 우리들처럼 전 세계가 다 한반도 평화를 원할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을 때 우리 내부적으로도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사실은 그 반대 입장에 서는 분들도 계셨고 국제사회에서도 회담 결렬을 오히려 환영하는 나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미 관계의 진전의 고비마다 사실 미국 내 강경 보수 세력이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황을 왜곡 과장했던 사례는 실제로 많습니다. 네.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이해하면 이게 조금 더 쉽게 다가오실 텐데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정 이익 집단, 뭐 여기는 나라도 포함이 됩니다. 어떤 나라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해 일하는 싱크탱크라든지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국발 뉴스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주의해야만 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미국 국내적으로 수소에 몰린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택했죠. 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3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진 협상 등을 시사하면서 비핵화 진전 의지를 계속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을 흔들어대는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대북 강경파가 이번 협상 결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놨는지를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우신데요. 차라리 노들이 낫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맞습니다. 네. 트럼프를 칭찬하면서 긍정적인 평가 내려줬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작업들을 하냐면은 협상을 계속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관련 연구소의 보고서라든지 반 트럼프 성향의 언론 보도 등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것이고요. 따라서 북한과 관련된 자극적인 보도나 비판적인 기사들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되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더 냉철한 시각으로 좀 사안을 바라보는 자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맞습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